그렇게 제가 연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됐죠. 딱 한 분만 예, 제일 앞에 가까운 분을 진행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 3학년 김태현입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해주신 내용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치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월가시나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또 지금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FTA 국민투표 등을 비롯해서 간접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이렇게 국민들이 폐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 유시민 대표님께서는 현재 간접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변하는 요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 그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대의제죠. 그러니까 의사결정론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죠. 의사결정론. 특히 이제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의사결정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의 문제들이 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만장일치죠. 만장일치가 제일 좋습니다. 만장일치는 그 의사결정이 모두에게 마음에 든다는 것이 이익이 된다. 그런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숫자가 일정한 숫자 안에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3명이나 4명이라면 잘 어떻게 맞춰보면 만장일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 명이 산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을 할 수 없죠. 다수결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결정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대의제입니다. 우리 참 정보도 부족하고 먹하기도 바쁘고 또 모두 다 참여해서 결정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드니까 우리가 대표를 뽑아놓으니까 니들이 대신해. 이게 이제 대의제죠. 대통령도 대신 뽑고 또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의원도 뽑아놓고 뭐 이렇게 뽑아놓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모든 대의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국민을 대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패거리를 짓는 게 정당입니다. 당자가 패거리 당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특별히 이 정당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정당을 만들 자유, 독수정당제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 지지가 확인된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지원까지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죠. 뭐 국회에서 오한마 등장하고 막 전기톱 나오고 머리 아픕니다. 요새 또 FDA 때문에 난리잖아요. 원래는 다수결로 해야죠. 다수결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서로 막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집권당 할 때도 야당에서 맨날 몸으로 막아서 당했는데 우리가 야당 됐다고 협조해 줄 수 있냐? 이거 있죠. 그러니까 고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를 그냥 이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한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대의제의 어려움의 근원에는 정당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다 포말 정당들이에요. 오래 못 가고 지도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또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연고라는 원시적 유대를 토대로 해서 정당이 성립되어 있다든가 이런 정당의 미발전, 정당의 미성숙 이런 것들이 우리 대의제를 조금 비효율적이고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봐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해법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당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해법이죠. 단기적으로 한미 FTA 문제라든가 지난 시기에 사립학교법 문제라든가 국가헌법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야 정파 사이에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는 저는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 대인제가 일상적인 경우는 대화와 타협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수의 입장이 관철되는 가운데 소수의 입장이 존중되고 이렇게 타협이 되는 데만 해서 어느 지점인가 이념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상 결코 어느 한쪽이 순순히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화점들이 있습니다. 핫스팟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보안법, 사회바뀌어법, 한미 FTA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핫스팟이에요. 거기가 전쟁으로 치면 감제고지 전술적으로는 그 일대를 평정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한미 FTA 문제의 경우에 저렇게 국회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계속 부딪히게 되면 그럼 국민투표를 하자. 내년 4월 총선 때 뭐 6개월 발효를 늦추면 되죠. 1월 1일부터 안 하고 7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4월 총선 때 투표함 하나 더 넣고 용지 하나 더 인쇄해서 나눠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후보 찍고 지지정당 찍고 FTA 찬반 찍으면 돼요. 이거를 그냥 총선 결과에 따라서 19대에서 하자 이러면 19대 한나라당이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FTA 가지고 우리인 받는 게 아니니까 명확하게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비용 안 듭니다. 하나도. 그럼 투표함 하나 더 넣고 용지만 인쇄하면 되니까. 그리고 5개월 동안 국민들이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한미 FTA 문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다음에 찍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18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하고 하면 훌륭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도 지금처럼 소선거구를 하니까 여기 부산 경우에 한나라당 득표율이 51% 이렇게 되는데 의석을 90몇 %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이 도저히 거기서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이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당의 자원과 인재가 다 몰리도록 돼 있어요.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당선시켜주는 선거제도잖아요. 안 바꾼다고. 이런 경우도 대통령이 만약 제가 대통령이라면 국민투표 요청하겠어요. 국민투표 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독일식 제도로 바꾸든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된다면 시점에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번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해주는 것은 저는 대의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의제에서 정치인들이 정당들이 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자로 최종적 판단을 내려주는 이런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끝내기 전에요. 책이 4권 지금 와 있는데 질문하신 분들 중에 4분한테 드려야 되는데 경영학과 윤수만 학생하고요. 국어국문학과 맨 마지막에 김태현 학생하고요. 지도자,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함을 못 적어놨는데 그분하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는 뜻에서 청년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가냐고 그렇게 말들을 되게 괴롭다고 하시는 여학생하고 4분께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